재건축을 하고 재건축 후에 또 집에 들어가고 그게 또 오르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또 경기가 나빠지면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불안 요소들이 있는 이런 집을 한때 선택하기보다는 액수가 좀 있으신 분들은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고 계신 Q&A 많은 보탬이 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질문을 그래도 가장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 분들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에 대한 거 또는 이 강남 지역의 어느 것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찰 또는 대출까지 이어서 갔을 때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사는 것이 보다 나에게 맞는 집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또한 Q&A의 박미TV의 멤버 중에 한 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과 모든 닉네임은 전부 빼고요. 이야기만 하면서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또 저도 답을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 거주 전문직 부부입니다. 자가 아파트 14호. 한 달 전 빌라 2억 정도를 부모님께 중요. 저도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하셨네요. 박수 드려야죠. 현재는 1주택. 사실 뭐 2억 정도 집을 부모님한테 중요해주고 1주택을 갖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주택 상태로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변경 예정이라 올해 안에 거주 중인 아파트 매매를 계획하고 부동산의 매물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뭐 중요한 것도 봐도 그렇고 또 이게 1가구 1주택인데도 또 과감하게 지금 현재 집을 14억에 매물을 팔겠다고 올린 것도 참 과감하다. 결정이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뭔가 그 재테크 투자에 있어서 좀 여러 개를 해본 그 경험이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 구매한 5억 7천에 구매한 당시 미분양으로 그랬죠. 5년 전, 10년 전, 정말 그때만 해도 정말 부동산 정말 가지고 있었으면 샀으면 지금 뭐 한 10억, 강남 지역은 뭐 20억, 어떤 분들 지금 팔지 않으신 분들 30억까지도 재건축이 될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느 곳에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 지금은 판가름이 난 상태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10년 전에 5억 7천에 미분양으로 산 집 5년 내 매매 시 비과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5년 매매 시에 비과세 조건인 바로 자가 아파트 14억을 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을 산 자금은 언제나 부동산을 사서 자기가 킵을 하고 있는 것이 자산 안전 중에 가장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라든가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한다든가 또 뭐 그 돈을 가지고 뭐 다른 뭐 또 차를 사거나 무슨 뭐 하는데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한테 혼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자산을 판 후에 또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겠다라는 그 계획을 다 잡고 저에게 어느 지역에 어느 곳을 사는 것이 정확할까요? 또 저에게 또 뭐 자식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식까지도 생각을 했을 때 크게 집 하나 알더라 뭐 무슨 요즘 뭐 집 한 채로 뭐 똑똑한 집 한 채로 뭐 이런 얘기는 뭐 사실 집 한 채 가지고 뭐 큰 돈은 벌 수 없습니다. 그 집을 팔고 또 다른 집을 갈아타려면은 또 지금의 현재의 집을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집을 2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투자를 잘해서 나중에 이제 뭐 경제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아지거나 안 좋아졌을 때 이렇게 자기가 자산으로 크게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포부 그리고 이렇게 자존심 또는 안전한 자산 뭐 이런 사실 상당히 지금 지켜봐서도 이 부동산이 가장 큰 안전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대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또 우리 Q&A를 보내주신 우리 미세스 님도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팔고 더 좋은 부동산을 사서 나중에 자산 가치를 높이고 뭐 나중에는 뭐 수익을 내든 안 내든 간에 밀려 있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정말 굉장히 잘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문제로 지방 아파트 매매 후 서울 아파트 구매를 하고 지방에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딱 부러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좋은 서울의 아파트를 팔아서 30억이나 35억 세금 내고 뭐 한 20매덕 정도 여러분들이 빨리 정리를 해서 한 20억 정도 세이브를 한 후에 현금을 가지고 보유하고 이렇게 다음 어떻게 돌아갈까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또는 또 제가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수가 큰 집들을 팔아서 전세나 이번처럼 월세를 살고 큰 돈을 가지고 이제 수익이 나는 수익형 예를 들어서 조그만 미니 빌딩이라든가 뭐 대출을 조금 미니 빌딩은 여러분 알다시피 집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좀 나옵니다. 역시 미국도 수익이 나오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물을 사도 50% 이상 물론 그 건물의 수익이 얼마나 몇 퍼센트나 떨어지느냐에 따라 60%까지도 대출, 몰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액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적기 때문에 아파트를 하나 더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지만 노후 대책 예를 들어서 60이나 뭐 나이가 저처럼 좀 많으신 분들은 아파트를 사서 기다리기보다는 재건축을 하고 재건축 후에 또 집에 들어가고 그게 또 오르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또 경기가 나빠지면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불안 요소들이 있는 이런 집을 한때 선택하기보다는 액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 말하자면 건물 미니 건물이라든가 수익이 나는 뭐 월세가 굉장히 많이 나온 다가구 집인데 많은 다가구 그 미국을 말하면 유닛 여러 막 그냥 우리나라는 무슨 뭐 8채 7채 이런 거 말고요 2채 정도 2개 정도가 안에서 움직이는데 따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런 데에서 수익이 한 3,400 떨어지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그 집으로도 수익을 내고 한 달에 얼마씩 따박따박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운이 좋아서 동네가 좋아서 나중에 세월이 10년, 15년이 흐르니까 또 10억 정도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미세스 이미 서울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지금 기축 말하자면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은 다들 말려서요.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를 구매할까 생각 중입니다. 현재 현금이 17억 정도 있고요. 필요시에는 보험금까지도 이렇게 꺼내서 2억 정도. 그럼 19억이네요. 만약 더 필요하면 신용대출 4, 5억 정도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부자시네요. 이게 현금 19억. 그리고 아까 뭐 집을 1가구 1주택에 그 집까지 정리를 했을 때 또 이렇게 돈이 만들어지면 30억이 넘는 이런 액수를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현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1,700. 저도 사실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1,700씩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일인데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포트폴리오 자산이 확고하게 돼 있으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시원시원하게 제가 결정하는데도 좀 액수가 좀 높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어디다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어서 반갑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세스는 일원동의 개포 한신을 투자하고 싶으셔서 재건축 추진 중입니다. 30평대가 21억. 와 그러면 30평대가 재건축 21억이면 한 7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투자 가능한 상태. 당연히 그렇죠. 만일에 지방집까지 팔면 30억 정도를 손에 쥐니까요. 그래서 5년 정도 후 입주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물건. 실거주 뭐 누가 하든 뭐 나중에라도 꼭 실거주하면 되고 또 법이라는 게 이 정권이 또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부동산도 또 뭐 폭락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모든 지금 문재인이가 말했던 이 정책 시스템은 전부 절로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뭐 다 바뀝니다. 지금 너무 위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너무 급해요. 뭐가 자꾸 급해가지고 뭘 빨리 살려고 그러고 왜 이러는지 저는 정말 모든 질문이 오면 조금 자중을 하면서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압구정 현대나 대치, 우선미, 지방 집까지 매매하면 30억 정도,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다 투자하고 이사 갈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말하자면은 압구정 현대 대치동에 우선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매매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방에서 2년 정도 스테이를 하고 주 일주일에 2, 3회 출퇴근 하면서 지방 본가나 친정에 신세를 질까 생각도 합니다. 지방에 또 본가나 또 친척이 있으신가 보네요. 아, 이게 지방 분들이 또 이게 서울에 메리트를 느끼면서 지방에서 이렇게 또 들어오는 자금들이 서울에 굉장히 높이 올라간 값에 이렇게 매매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높게 측정이 된 이 집들을 삼으로써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그런 부동산 지금 시스템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제 얘기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정했던 압구정 현대 대치 뭐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다 재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고 지금 20억 뭐 또는 뭐 18억, 22억, 23억에 산다 한들 나중에 새롭게 5년, 10년 후에 지면은 이것은 분명히 1억 정도 평가를 받았을 때 15억, 20억은 다시 벌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들어가거나 또 다시 집을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그렇다면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평당 1억 2천이 자리 잡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시는지 저는 조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성수동이나 한남 3구역 재개발 물건 투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번과 3번 경우는 서울에 집을 산 후에 지방의 거주 및 투자용으로 투기과열지구 제외한 곳에 10억 미만 아파트를 살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7억 돈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사려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너무 오른 상태라 선뜻 전 재산을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금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돈을 모으면 집 값은 모으는 돈보다 더 올라버려 일할 의욕마저 없어집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세스한테 한번 말씀드릴 것은 사시려고 했던 17억 선의 아파트, 압구정 현대 아파트 또 제가 앞에 이렇게 있는 이 현대 아파트 다 압구정, 신사동, 정담동, 삼성동 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곳이죠. 이것들이 사시려고 했었던 그 17억 돈이 몇 평인지는 분명하게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거기서 큰 폭으로 이 지역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예. 말하자면 지금 사시려고 했었던 이 17억은 사실 굉장히 많이 높은 값으로 측정이 돼 있었을 때 들여다보신 값이기 때문에 현재 이 값에서 1, 2억 정도가 더 올라가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어쩌면 하반기에는 다시 17억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뭐 금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투기판 형성이 되어 있는 주식시장이라든가 이게 지금 오를 수가 없는 이런 주식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이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주식에 빚을 내서 젊은 애들이 막무가내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주식으로 제가 또 오늘 뭐 미용실 갔다 오니까 2억을 벌었다 하더라. 2억 버는 거 손에 잡은 거 보셨나요? 했더니 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누구 말도 믿지 마시고 뭐 입 주둥이 하나로 어쩌고 저쩌고 2억을 벌었다, 1억을 벌었다. 뭐 주식도 제가 좀 뭐 그 깨진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도와준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많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게 주식이고요. 크게 벌었다. 이것도 소문난 장치에 뭐 없다 이러듯이 이게 또 막판에 그 욕심 부리고 있다가 보면은 오히려 더 적자를 보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가 막 그냥 빚을 내서 주식판에 끼어들고 뭐 왜냐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빌려봤자 몇만 원 이자를 내니까 이거 이자도 아니다 헤헤헤 하고 그냥 목돈을 갖다가 막 때려 붓는 것이죠. 왜? 부동산은 이게 또 좀 수억이 있어야 또 투자를 시작하니까 이게 또 안 되니까 주식에 그냥 갖다 집어넣고 몇 개월 있다 붕 떨어지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렇듯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돈을 모으면 자꾸 부동산에 뭘 사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진정하십시오. 우리 미세스도 전체적으로 제가 다 읽어봤고요. 굉장히 투자할 곳들은 찾아보면 청담동도 되게 많고요. 삼성동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이제 뭔가를 시작할 겁니다. 이것에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 오를 대로 올랐지만 파고들면 쪽지게처럼 쑤시고 밀고 이래서 파고들면 굉장히 좋은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몇 번 제가 그 청담동 투자할 곳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주신 우리 member 여러분들에게만 다시 이메일을 주시면 이렇게 좀 몇 군데 추천을 해드리겠다 했는데 이게 멤버가 아닌 분들이 저희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라 멤버가 아니신 분들까지 저희가 이렇게 뭐 공개를 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스쿨, 박미의 부동산 스쿨 섹션을 지금 따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멤버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멤버들하고만 얘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 라이브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도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가 있죠. 우리 박미 TV의 부동산 스쿨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은 얘기 지금처럼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신 거 외에도 라이브로 소통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많은 여러 지금 3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계신 우리 미세스, 너무 지금 뭐 현금 가치도 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 가치보다는 지금 미국 경제도 너무 안 좋아서 달러가 조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도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가 가치가 조금 올랐다고 느낌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투자에 대해서도 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1200원이 무너졌을 때 참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분들이 오직 부동산밖에 모르니까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부동산 스쿨에서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투자 방법론 그리고 이게 주식만 333 전법이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도 또 뭐 달러라든가 그 외에도 뭐 전문성이 있는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것들도 전법이 333 전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면 그런 것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한다 해서 이렇게 우리 부동산 스쿨에서는 공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미세스 질문해 주신 1, 2, 3번 조금 다듬으시고요. 일단 현금 30억만 잡을 수 있다면 어떤 거든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미 이 강남의 핵심 지역만 노리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방에 다 그 재건축 자리들은 나중에 짓고 나면 오를 것이다. 그것이 이제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 중에 이메일을 보내드린 분도 있습니다.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을 살 때는 세 가지 요인, 기다릴 수 있는가, 재건축 자리가 어디라고 꼭 정해줘도 5년 후에 아까 그 첫 번째처럼 5년 후에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 반드시 뭐 실거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듯이 이렇게 5년에서 10년 정도 기다릴 수 있는 그 아주 지루한 싸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가격 대비 경제 현재에 맞춰서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알 수 없고 또 경제 전문가는 더더욱 현장에서 뛰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저 그 현재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렸을 적에는 20억, 21억에 재건축을 사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전문가 이야기나 우리들 이야기만 듣고 뭐 우리들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의 질문에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결정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거 사라 마라 이런 결정은 안 합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다만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너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렇지만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처럼 너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아픔을 어떻게 견딜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도 또 오를 때까지 기다리거나, 기다림이 두 번째도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세금에 대한 싸움도 있습니다. 이게 세금이 이 투기, 과열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곳으로 들어왔을 적에는 세금과 또 고통이 팔았을 때 수익을 남긴다 하더라도 사실 계산을 쳐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참 좋게 레벨을 보고, 오래전에 부동산은 다 정리하고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지만 수익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부가세를 내거나 월세를 받기 때문에 또 이것으로 끝나고, 또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보면은 10년 되면은 저희가 10년 후에 올랐던 5억, 10억만큼 그 수익형에서 5억, 10억도 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기다림, 두 번째도 실수를 해서 또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림, 또 세 번째는 또 양도세라든가 집을 팔았을 때 세금과의 싸움, 또 자식한테 넘겨줬을 때 또 증여세의 싸움, 이런 골치 아픈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것을 감내할 수 있으면 세 번째는 결정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한테 질문 주신 미세스님, 좀 너무 이렇게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거는 최고의 지금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동산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결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뭘 하든 간에 수익도 없이 그냥 나중에 오르면 그때 10억 버는 거다. 그때 손에 들어와야 10억을 버는 것이지, 그냥 마냥 아까 첫 번째도 기다림, 두 번째도 기다림, 세 번째는 세금과의 팔고 나면 또 싸움, 그런 고통, 감내 이런 것들이 또 부동산은 있기 때문에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고민을 너무 하지 마시고, 이게 자산의 현찰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업들도 뭐든지 다 팔았습니다. 삼성도 어디 들어가 보시면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SK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도 다 팔려고 다 내놨고, 비밀리에 깨깨깨깨깨 좀 팔고, 대단한 대기업들이 물건들을 다 팔고 부동산을 특히 다 팔고 있다라는 것을 정보를 드리면서 왜 그런가요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찰 자산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를 대로 오를 것이다, 더 오를 것이다, 이것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곳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1월에 오른 값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현재는 미미한 상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래도 제가 일원동, 개포동 이 이야기 일본에서 주신 것 말고도 몇 군데가 지금 재건축 추진이 있는 것이 삼성동 그리고 청담동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사겠다고 하면 이메일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어느 지역인가를 들어가서 보시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제가 지목을 해서 직원이 이미 다 들여다봤기 때문에 보여드려라 하면은 지금 사시려고는 그 일원동에 30평 21억 보다는 아마도 한강이 보이는 삼성, 청담 이것이 더 낫지 않나. 한강이 보이는 한강이 보이는 이것이 낫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저는 부동산을 사기보다는 자산인 현찰,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잘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